팔곡은 백이양의 제자 권어문이 한간 가운데 거하에 있는 18가지의 노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수부터 8수까지는 사대부로서의 고민이 반복적으로 지시되고, 그다음에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삶, 치군택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과 강호 한정을 추구하는 도월경운, 교차적으로 들으면서 당대 사대부들의 현실 인식의 대응 방식. 그러니까 백성을 잘 보살필 것이냐, 아니면 자연 친화할 것이냐. 뭐 정철도 이런 갈등과 이런 노래들을 한 적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일수. 자,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야. 충효,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이죠. 평생에 걸쳐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 가치야. 이 두 일만 말면 짐승이 무엇과 다르겠는가? 이런 이 일을 안 하면 짐승과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충효를 의미하는 거예요, 충효. 그죠? 충효를 다하고자 급한 마음에 10년을 허둥댔다. 마음을 다하고자 급한 마음 10년을 황황 허둥댔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효를 실천하고자 했던 삶, 일수 그 얘기고. 이수, 자, 개교 이러하더니 공명이 늦었세라. 자, 글재주 서로 견주어 살펴보다 보니 공명이 늦었다. 이제 벼슬에 올라가는 게 늦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는 바람에 이제 벼슬길은 못 올라갔다는 얘기죠. 진사시의 2등 합격 후에 학봉 김성일과 대가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떨어지면서 자연에 묻혀 살겠다고 약속했으나 합격한 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국동남하여 요공불급한들 책상자를 지고 부국 동남을 지고 스승을 찾아 이리저리 다녀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공명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부국동남은 뭐냐면 벼슬길에 나아가 공명함으로 또 사수의 성주, 그러니까 임금을 섬기기 위해 하자가 행할 일을 얘기죠. 부급동남,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며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뜻. 자,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걱정되는구나. 예. 그래서 개교로 입신양면에 늦은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수. 강호의 노자하니 성주를 발휘래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략에 어기에라. 호운자 기로에 서셔 갈 때를 몰라 하노라. 자연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그죠? 사술은 이제 강호, 사자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죠. 팔수는 부기 때문인데, 강호를 선택한 이유, 임금을 섬기자 하니, 벼슬을 하려고 하니, 즐거움, 자연에 마음껏 즐기는 것이 어긋나고, 벼슬을 하고자 하니, 이 임금을 섬기자고 하니, 자연을 즐기는 것이 어긋나고, 그다음에 혼자서 자연을 벼슬 길 사이에 갈 때 뭘로 하느라, 혼자 기로에 서서 갈 때, 그러니까 방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금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 사이의 갈등이야. 자, 그다음에 팔수. 자, 출하면 치군 택민, 처하면 조월 경운이라. 자, 출 나가면 벼슬길에 나가면 임금을 섬기며 백성을 치군택 윤택하게 하고, 그죠? 처하면 살림에 응가면 자연을 벗삼아 지낸다. 명철 군자는 이럴싸 즐기나니 현명하고 사리에 밝은 군자는 이럴수록 즐기나니, 그죠? 하물며 부귀 위기라 빈청거를 하오리라. 하물며 부귀의 위기가 있으니 가난한 삶을 누리리라. 이제 부귀를 쫓지 않고 자연 속에서 가난한 삶을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16수, 16수 봅시다. 자, 행장 유도하니 발이면 구태 구하랴. 나아가고 물러감에 도가 있으니 버리면 구태여 구하라. 즉 행장 유도하는 하자는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휴양하다.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하자는 강호에 응거하며 자연을 즐기는 삶을 통해 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야. 행장 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운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한다. 등장무도. 그다음에 산지남 수지북 병들고 늙은 나를 그래서 북한산 남쪽 한강 북쪽 병들고 늙은 나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 그죠? 누가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데 은둔하고 있으니 오히려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으니 내가 벼슬길 오르란 말인가? 그러니까 조정에서 화자에게 이제 그러니까 벼슬길에 나가는 것이 나 이제 보물, 자연이라는 보물이 있는데 민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조정에서 화자에게 회보 미방하다며 벼슬길에 나가기를 권유하는 것이 화자의 거절 의사를 드러내고 있죠. 자, 니라 사보 미방이 오면 말려하랴. 사보, 해보, 미방.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다. 벼슬을 멀리하는 도. 17수. 성현이 가신 길 망고의 한 가지다. 예, 뭐냐? 은둔함으로써 행하는 도와 세상으로 나아가는 행하는 도와 다르지 않다. 자연에 응거하거나 세상에 나아가거나 도가 어찌 다르냐? 강호에 응거하여 가난한 삶을 살아도 성현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하자의 생각이죠. 한 가지 도가 다르지 않으니 아무 덴들 어떠리. 그래서 사후세에서 자연에 응가하여 세상에 나아갈지 선택의 기로가 17수의 1도로 나타난 데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돼서 알 수 있죠. 따라서 자연에 응거하여 빈천거하는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를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은둔하거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 19수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표현의 특징, 서리적이죠. 음. 유사 문장 구조, 운율이 있고, 비유적 표현, 그죠? 예, 독백적 어조. 성시조입니다. 치군택민 조골교훈. 그러니까 백성을 행할 것이냐, 뭐 자연을 취할 것이냐, 이런 한 가지 삶의 수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몰라도, 이게 한 거 18고고 이런 거구나. 이런 의미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는 박제삼의 추억이었습니다. 자, 박제삼 현대시입니다. 추억에서 고전과 현대가 이제 섞여 있죠. 추억에서. 자, 진주장터의 생어물 전에 구체적 공간이 나오죠. 향토적 정감이야. 어머니의 삶의 공간이 어물 파는 가게. 어물 파는 가게야. 바다 밑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시간적 배경이죠.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 되게 슬퍼요, 이 노래가. 아니, 노래, 이 시가. 응? 응. 그래서 진주장터 생어물 전에는 바다 밑 다 깔리는 어스름을 독한 종교름이죠. 가, 고등, 감정의 절제죠. 울 엄매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잘 안 보이니까 울 엄매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 중국법이죠. 우리 엄마, 어? 우리 엄마, 그다음 울고 있는 엄마, 빗바라는 눈깔, 빗바라는 눈깔, 속절 없이 희망이 없이 단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전만큼 돈이죠. 손 안 닿은 한이던가 소유할 수 없는 부야. 울엄매야 울엄매. 그죠? 중위법 향토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형 무렵의 준주장터야 공간이죠. 공간과 시간이 나오죠. 어머니의 한 맺힌 삶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고 따로 다른 걸로. 자, 별밥은 별밭 소망의 세계. 어머니가 소망의 세계. 또 그리 멀리. 그죠? 삶의 희망과 삶의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상. 우리 온누이 멸이 맞댄 골방과 안 돼요. 외롭고 가난한 현실의 삶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야.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반복법. 하자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를 걱정하는 온누이의 심정.
진주, 난강, 말다 해도 공간적 배경이죠. 구체적 지명, 오명, 가명, 왔다 갔다. 그죠? 방언이죠. 항토죠. 사투리. 흰새벽이나 별빛에 보는 것을 어머니의 고단한 하루죠. 밤늦게까지,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우리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옹기가 왜, 옹기가 이제 이 그릇이잖아. 그래서 내 달빛이 이렇게 있지. 달이 비치면 여기 뭐야? 엄마 눈물처럼 빛나죠. 빛이 반짝반짝. 그래서 어머니의 슬픈 눈빛을 시각적으로 구체했죠.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그죠? 어머니가 아주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돈 벌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너무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가난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자유시사 정시, 해고적, 애상적, 향토적, 정한적. 그죠? 향토적인 말 맞죠? 울엄매, 진주, 난강. 그죠? 한이 있어. 어떤 한일까? 어머니야? 가난의 한이. 가난, 어린 시절 가난했던 한이죠. 자, 시의 특징. 종결음이 을, 가, 꼬, 등, 감정절제, 시어, 시급 반복. 어린 시절 가난 상징하고 있죠. 구체적 지명에 대한 정서. 어머니 한,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가번시는 자연치나, 가번시는 한, 이런 걸로. 이제 가번에 뭔가, 뭐가. 자, 그래서 가번은 이 시에 대한 이해죠.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의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정형시죠? 정형시.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그래서 자유시죠? 시조는 사음보의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 삼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는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쉬는 거. 고전시가 없는 쉼표,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이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는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낸다. 머리랑 다래 먹고 같이 고려 소교는 삼음보, 동짓달, 기나긴반, 한허리, 배어내와 같이 시조의 사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석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가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에 A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에 A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의 시에서 각각 좌표를 찍는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 시가와 현대 시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고전 시가는 정형적이고 외형적이고 현대 시는 자율적이고 내재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비율을 또 두 번째 문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 16번. 다 나의 공통점을 적절한 것은 자, 풀고 빨리 가보자.
답이 몇 번일까? 한 번. 자, 16번 봅시다. 가나의 공통적으로 적절한 3번 볼게. 시적 공간의 탈속성. 이 시상 형사인데 탈속은 뭐냐면 세속을, 세상을 벗어나는 거야. 그러면 가보는 되지. 근데 나보는 현실이잖아, 세속. 3번 아니고 1번.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하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 어떠리, 서리법, 다르리아, 하노라, 어떠리, 뭐뭐하뇨, 어떤가, 하니던가, 널던가. 그지? 그러니까 서리법을 사용하죠. 의문형, 자,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서 서리적인 표현이죠. 그런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고 있다.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17번. 가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거. 가, 가. 아까 했죠? 자, 이거 같이 해볼까? 이수의 부국 동남은 사수의 성주 성기 위해 하자가 행한 일이다. 맞죠? 예, 그지? 예, 그래서 이수의 부국 동남 뭐야? 어, 이제 공부하러 다니는 거지. 왜 공부하러 다녀? 사수의 예, 섬기기 위해서.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 그지?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이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하자는 지킬 때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 있는다. 근데 공명과 성현의 길은 틀리죠. 예, 공명은 뭐 부귀공명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요것만 알아도 답이 알 수 있어요. 2번이 8번. 자, 18번 풀어볼까? 18번. 가를 감성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한 거 18곡이죠? 18번 풀어볼까? 어렵나? 18번? 음. 자, 모르겠어. 자, 보자.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을 적절치 않 틀린 거. 조선시대의 과거 급제는 개인의 입신 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번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에 따라 은자로서 숨어있는 사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청거되어 정치연설로 나올 걸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한다. 한거 18국에는 권어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틀린 거를 찾으래요. 1번. 자, 일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동목. 그렇죠? 충효, 중요시하겠죠. 일수에서 화자가 십제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를 못했걸 같은 모습.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죠. 16수에서 행장 유도한이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 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네, 뭐야 자기를 이제 닦아서 벼슬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병들고 늙은 나를 화자가 정치연설에 나오라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현이죠. 예, 그죠? 병들고. 피보 해본 미방은 뭐 조정이 권유된 하되 답변이 아니라 뭐 하지 않겠다는 5번이야. 자, 19번. 나에 대한 감정을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요거, 어? 슬픈 시죠? 해보자, 이거 19번. 어려워? 자, 3번. 맞았어. 자, 손시리게 떨던 가는 추운 밤 별별 골방 속에 느끼는 행복감. 행복감 아니지. 슬픔이지. 있잖아. 그지? 잘했어. 20번 또 해보자. 가를 참고하여 가나에 이해한 내용으로. 요거는 이제 같이 보자. 다 시에 대한 이해죠. 가는 각각 종장 쳐두면 삼원보 삼원절.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내적 규범이 아니죠. 외적 규범이죠. 외적. 가에서 각수의 종장의 둘째 음보의 글자수, 첫째 음보의 글자수보다 많은 것 따라서 규칙 위반한 것이다. 각수의 종장 둘째 음보는 첫 글자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아니, 이거는 규칙 위반은 아니에요. 아니죠. 자, 나에서 울음매, 울림소리 반복을 리듬을 창출하는 과정이 정설.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좀 어렵지? 요거. 자,
그래도 이제 기말고사 가까워오지? 시험 준비하고 기말고사 범위 나오는 거 나한테 문자로 보내주길 바래. 자, 오늘도 수고했어. 안녕.